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다치고 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역사를 만들고 바라보는 것 자체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건축문화유산인데요. 인문 클래스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존재해온 우리 건축문화유산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안선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안선호 교수입니다. 교수님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두 번 보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역의 건축문화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사찰 건축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찰만큼이나 지위와 품격이 높은 건축 유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진짜 유익했거든요. 네, 그러세요. 이번 네네. 시간도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목이 인문 클래스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축하고 인문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자, 지위와 품격이 있는 건축 유산이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조선시대 왕실과 관계가 깊잖아요. 그럼요. 조선시대 왕이 전주 이씨였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주에는 왕실과 관련된 건축 유산이 여러 남아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 이것을 봉안한 경기전을 먼저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경기전. 그렇죠.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생각하는 네네. 또 곳이기도 하고요. 네. 경기전은 제례를 지내는 사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전은 일반적인 그 사당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네. 사당은 본래 신주를 모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경기전은 신주 대신에 임금의 초상화, 즉 어진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주가 아닌 초상화를 모셨기 때문에 사당이라고 하지 않고 참진자를 써서 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구나. 네네. 네, 호칭에 대해서. 네, 영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네.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사찰에 초상화를 걸어두고 명복을 기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일들이 조선 초기에도 이어졌는데요. 네. 근데 조선은 유구 국가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불교적 숙속이다 해서 초상화를 걸어두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떤 교리하고 맞지 않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전은 태조의 초상화를 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진행자님 이 사실을 아시나요? 사당은 국가에서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 함부로 지을 수 없어요? 네,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당이 여러 개가 되면 예. 신주도 여러 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제사를 지낼 때 혼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예. 그 혼이 어느 신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그 교통 정리가 안 되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국가의 공이 큰 왕만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사당을 지었는데 예. 즉 여러 개의 사당을 지으려다 보니까 결국 신주 대신에 초상화를 모시는 진전을 건립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함부로 지을 수 없었으니까 네. 조선시대 진전은 좀 많이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태조는 국가를 세운 분이기 때문에 맞아. 국가에서 가장 공이 크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국에 걸쳐서 5개의 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곳이 태조와 관련이 깊은 곳, 네.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거나 이런 곳들에 세워졌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조도 국가의 거의 큰 왕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조의 진전인 봉선전도 있었는데 이 봉선전은 세조의 능력에 세우고 사찰을 지어가지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후 조선 후기에는 영의전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네. 공덕이 높은 왕들을 함께 모시는 진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뭐 진전을 건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또 전주라는 도시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도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경기전은 몇 안 되는 태조의 진전 중에서 남한에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에요. 경주에도 집경전이라는 태조 진전이 있었는데 네. 임진왜란 때 태조 어진이 훼손되면서 폐지되었고요. 아, 그렇구나. 네. 특히 경기전에 봉안했던 태조 어진은 조선왕조 실록과 함께 살아남아서 예. 건물은 불에 탔지만 광해군 때 다시 건물을 중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저기 경주의 집경전이라는 곳에 태조 진전이 있었는데, 네. 임진왜란 때 훼손되어서 폐지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근데 굳이 폐지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초상화를 다시 그려서, 네. 뭐 봉안도 하고 건물도 뭐 다시 지어서 그 안에 이제 좀 이렇게 잘 모시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죠. 네, 뭐 그림이니까 네. 다시 그리면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 경기전에 있던 초상화도 예. 본래 경주 집경전에 있던 것을 가져다가 모사해서 봉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어. 초상화를 다시 그리려면 기존에 있던 원본 초상화를 보고 베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작업을 모사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모사를 하려면 지방에 있던 초상화를 옮겨왔다가 예. 다시 내려보내야 되고 어. 또 초상화를 말았다 폈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본마저 훼손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하긴 지금의 어떤 현실 상황하고 옛날의 현실 상황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네네네. 아, 그렇군요. 원본이 훼손되는 문제가 혹여나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것 또한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모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쟁 또는 화재로 인해서 초상화를 잃어버리거나 손상되면 네. 진전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고 허허. 결국 남한에는 유일하게 경기전이 남아서 네. 태조진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허허. 조선시대 왕들의 초상화를 대부분 잃게 됐던 한국전쟁을 겪었음에도 경기전에 남아있던 초상화를 통해서 네.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이었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경기전과 같은 이 진전과 또 일반적인 사당은 건축적으로는 혹시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당은 단순한 형태이고 장식이 없어요. 예. 뭐 서울에 있는 종묘를 보더라도 굉장히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냥 뭐 빨간 나무 이렇게 네네네, 하나 그렇게 있고 보이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있고 작게 네.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경기전은 매우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예. 사실 초상화라는 게 살아있을 때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 살아있을 때 궁궐에서 살았고 그렇듯 궁궐과 같은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경기전에는 단순히 초상화를 모시는 공간 말고도 또 다양한 건물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네. 네. 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영역도 필요해요. 그리고 경기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도 필요하고. 맞네요.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장만하는 이런 건물들도 필요하고 여러 그렇구나. 건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경기전에는 별전이라는 건물도 있었는데 별전. 네. 이 건물은 경기전을 수리할 때 태조의 어진을 옮겨 모시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숙정 때 세워졌어요. 야, 그 초상화 하나를 안치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인력이 필요하고 네. 공간이 필요했던 거군요. 네. 임진왜란 때 한번 초상화를 잃었던 예. 그런 경험이 이렇게 별전이라는 것을 짓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경기전 중심 영역은 홍살문을 지나서 유신문 그리고 내신문 이렇게 차례로 들어가서 예. 초상화를 봉안한 정전이 나옵니다. 이 정전 좌우로 날개를 펼친 건물이 ing당이 연결이 되고 예. 여기서도 남북 방향으로 월랑이라는 건물이 마당을 감싸고 있어요. 오. 그리고 정전 앞에는 정자각이라고 불리는 한 칸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이 건물들이 외부의 공간을 에워싸면서 경기전이 엄숙하게 느껴지거든요. 조용히 해!
이런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네. 건축물의 구성으로 인해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뭔가 이 경기전 안에 들어가면 좀 엄숙한 분위기. 네네네. 뭔가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이 공간 구성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었겠구나.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또는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참 건축이 참 신기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여러 동의 건물들이 각자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ing랑과 월랑은 벽이 없거든요. 예. 개방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재래를 행할 때 비를 맞으면 불경하다고 하는데 비 오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비를 맞지 않으면서 예.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개방한 공간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구나. 또 서ing랑 같은 경우에는 재래를 지내기 전에 잠시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던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왜 이제 역에 이렇게 있으면 택시 타는 곳까지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승객들 비 맞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들 비 맞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개방해 놓고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적인 그 공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마당과 함께 이렇게 일부 공간들을 다 에워싸는 그런 것이죠. 네. 참 이 엄숙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기능적으로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 재밌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전주에는 경기전 말고도 조선왕실과 관계된 건물들이 있는데요. 네. 경기전 북쪽에 자리한 조경묘, 그리고 건지산에 있는 조경단, 모두 전주시 시조와 관련된 곳입니다. 네. 조경묘는 시조의 사당이고 조경단은 시조의 묘역이라고 전하는 곳에 단을 세운 곳이거든요. 네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조경묘하고 조경단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왜 그런지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안위 그리고 안녕 이런 것들을 바라는 의미에서 지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립된 사당일까요, 그러면? 사실 이 조경묘는 영조가 주장해서 건립한 사당이에요. 네. 근데 이걸 세울 때 신하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제 본래 왕주국가에서는 시조가 누가 되냐면 국가를 세운 분이 시조가 돼요. 그렇지. 네. 조선의 시조는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전주이시 시조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심했던 것이죠. 그랬구나. 네. 근데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결국에는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사당을 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세우게 되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사당 하나쯤 세우는 것은 별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게 조선과 같은 유교국가에서는 의례를 행하는 건축에 대해서 철저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로 중국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먼저 찾고 없으면 신라나 고려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걸 찾아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왕실의 시조를 모신 사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왕실의 시조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렇죠. 전례가 없었던 일인 거죠. 아니 근데 영조는 왜 그런 전례도 없고 신하도 막 반대하고 그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조경묘를 반드시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왜 있었던 겁니까?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는 세덕사상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조상이 덕을 쌓으면 그것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즉 조상의 덕이 크면 후손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고 결국 내가 조상을 높이면 결국 내 자신도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조가 전주시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시조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 자손에서 왕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상을 정말 제사를 열심히 지내거나 부모님께 열심히 공경하면 나도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조의 무덤을
사실은 이제 조선 초기부터 전해지긴 했지만 네. 확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조의 무덤을 찾아서 그 옆에 사당을 지으려고 발굴까지 했어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었구나. 네. 뭐 좀 인정받고 싶으셨나? 네. 아무래도 이제 영조의 어머니가 약간 네.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네.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그렇죠. 했었군요. 정통성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약했으니까. 그래서 네네. 근데 발굴을 해도 못 찾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기전 옆에 조경묘라는 사당을 세운 겁니다. 또 이제 조경묘에 깃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이제 사대부들은 한 3대, 4대조까지만 지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 시조들은 한식에 시제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제 보통 맞아요. 드려요. 보통 우리 제사 지낼 네, 때도 네, 딱 네. 그 정도까지만 하잖아요. 네. 네. 이것이 사실 유교적인 사상과 관계가 있는데 네. 유교적인 생각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과 백이 합쳐져 있으면 살아 있는 것이고 죽으면 그게 떨어진다라고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혼과 몸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혼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고 육신인 백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 이 혼과 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3대조나 4대조까지 뭐 일반 서민들은 뭐 이 할아버지까지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는데 너무 오랜 사람은 어차피 사라졌으니까 이미 네. 그렇죠. 희미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조경묘를 건립하면서 전주시 시조에 대한 제사가 국가에서 영원히 지내는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면 조경묘 건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충분하죠. 네. 영조 때 뭐 여러 가지 난도 있었고 소동도 많이 벌어졌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영조는 이제 많이 공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맞아요. 네. 그래서 조경묘를 조경묘를 짓고 자기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최고의 업적은 조경묘를 건립한 것이다. 네. 그 정도까지 힘든 일이었던 거고 자신의 큰 업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 나라의 제사의 제도를 내가 바꾼 사람이고 그렇죠. 조상을 내가 정말 아주 오래된 조상부터 내가 섬기는 그런 뭐 아주 뭐 덕이 좋은 그렇죠. 그런 임금이야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경탄은 또 어떤 곳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조경탄 본래 이것은 이제 조선 초기부터 왕실의 시조가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보호를 했어요. 나무도 못 보게 하고 특별히 관리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영조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조선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에 이곳이 또 중요한 곳으로 급부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황제가 된 거잖아요. 예. 왕이 아니고 황제가 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통 하는 일들이 자기 조상들을 더 이제 추승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이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곳에 재단을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당시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덤을 찾다 글씨가 적힌 돌이 나왔는데 풀이를 해보니까 후대 황제가 나온다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아, 그 돌에? 네, 그 돌에. 뭔가 예언처럼 적혀 있는 거. 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떤 책에는 이게 이제 다 조작이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이 한반도의 땅에 결국에는 황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어떤 정당성을 풀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신문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또 이 이야기가 이제 풍수지리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경단이 건지산에 자리하고 있는데 혹시 네. 진행자님 건지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죠.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뭐 건지산 안 가본 사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높지 않은 어떤 동산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뭐 연못도 있고 네. 산책하기도 괜찮고 막 그런 곳입니다. 네. 진행자 말씀처럼 건지산 낮은 동산이에요. 네. 근데 고종 때 어영화사로 이름을 떨친 이적 출신의 유명화가 최영신이 그린 그림을 보면 예. 이 산세가 아주 웅장하게 마치 풍수 형국이 대단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오. 이것은 이제 풍수지리가 아주 훌륭한 명당에 예. 희조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고종이 황제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사실 진짜 웅장한 곳은 저기 모악산도 웅장한데. 아,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원성이 자자한데도 또 건립한 이유를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전 단순히 그냥 어떠한 뭐 사당, 그다음에 어떠한 뭐 건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지어진 이유를 들어보니까 참 역사가 보이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말씀드린 경기전과 조경단, 이 조경묘가 의미가 있는 또 큰 이유는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네네.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 또 그만큼 전주가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여기서 이제 돌발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일본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파괴해야 할 1순위가 이런 사당과 경기정과 뭐 태조 어진의 초상화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건드렸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건물들은 많이 훼손이 됐어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훼손된 게 객사. 거기서 이제 왕의 위패를 봉안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대부분 소학교를 짓거나 그러면서 많이 사라졌고요. 예. 이 건물들은 없애지 않은 것은 왕이 아니고 그냥 전주 이씨로 격화시킨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냥 전주 이씨들이 그냥 사당이자 이런 걸로 그냥 낮춰버린 거죠. 일부러 그렇게. 네네. 그러면서 안에 있던 건물들은 대부분 또 다 파괴를 합니다. 없애버리고 그 옆에 이제 뭐 학교도 짓고 그러면서 그냥 일부만 좀 남겨둔 그런 것이 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 또 그런 어떤 또 의도가 있었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위대한 건축문화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감 말씀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먼저 전주 MBC 라디오 애청자분들께 이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우수한 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가 같이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건축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나마 이제 스튜디오에서라도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그 다음에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건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이 삼국사기에는 이 땅, 그러니까 백제 땅의 어떤 그 건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얘기를 하고 조선을 개국한 이후에 궁궐을 지을 때도 정두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미불루 화이불치. 어떤 의미일까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게 바로 우리 건축의 어떤 미의식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그 예술의 백미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건축은 다른 전 세계에 있는 건축들과 비교를 해봐도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뭐 중국처럼 큰 것도 아니고, 뭐 동남아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우리의 미의식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건축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그리고 예술의 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들이 이 건축물에 남겨져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역의 건축 문화 유산은 지역의 역사를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존재고 또 그 존재감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안선호 교수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